네, 마감 스퍼트 시작 전 오후를 가르는 뉴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는 빨간불, 코스닥은 보합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소의 경우는 오전 대비해서 오후장에 많이 부진합니다. 전강 후 약의 장세가 오늘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GTC 한창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바로 내일 모레에 퀀텀 데이를 앞두고 양자 관련주가 계속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미증시에서도 반응했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월요일부터 반응이 나오긴 했으나 오늘은 또 보안주부터 디지털 화폐까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됩니다.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는 CBDC에 관한 시행을 하겠다. 4월부터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지 좀 테스트하는 그런 시행을 한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그리고 보안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함께 포착되고 있습니다. 흐름 체크해 볼까요? 보안주 시세 확인해 보시면 오전부터 슬슬 많이 움직였는데 오후장에는 많이 움직이는 상승 종목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싹이 오후장에는 두 자릿대 급등하는 모습도 확인됐었는데 현재는 윗골이 달면서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이고요. 모니터랩부터 사이버원까지 보안주 하면 움직였던 대장주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하시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한국형 첫 추론 AI인 LG의 엑사원 딥이 공개가 됐습니다. 딥시크를 능가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LG의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엑사원 딥도 딥시크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LG의 이 엑사원 딥 공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잠잠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GTC와 이제 겹쳐서 LG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그리고 특히 AI 추론 쪽으로 한번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JYP 엔터가 최근 주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재계약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설이 슬슬 돌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YG가 블랙핑크와 재계약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떨어진 것과 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신한투자증권 쪽에서는 엔터주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SM과 디어유 같은 경우 중국의 수혜는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디어유가 SM의 핵심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SM의 실적 또한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가 급락했던 JYP 엔터에도 역시나 매수 의견을 제시했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한화가 호주의 조선사인 오스탈의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다라는 소식 아침에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고 사실 조선주보다는 기자재단이 좀 더 강했습니다. 한화가 호주의 이 조선사를 인수한다면 가장 큰 수혜는 한화 오션이 해군 함정 쪽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또 필리조선소의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한화 시스템이 두 자릿대 급등했습니다. 한화 엔진도 두 자릿대 급등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한화 그룹주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이 좀 나타났는데 시세 지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전장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화 엔진은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대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 오션도 최근 들어서 고점에 대한 논란 있지만 오늘 6% 안팎의 시세를 오후 2시 넘어서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부터 한화도 다양하게 지금 4%, 5%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그룹주 대체 어디까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잠시 뒤에 체크해 보시죠. 다음 뉴스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어제 2시 40분 이 시간에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빅딜 계약이 나타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알테오젠을 눌렀던 이 특허 분쟁 이슈, 이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평가받은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중요한 이 결과 발표들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랭라자 임상 3상이 발표되고요. 알테오젠 키트로나 SC 임상 3상 공개됩니다. HLB도 가남 신약에 대한 FDA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제약바이오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달 중에 SK바이오팜의
임상 3상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역시나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들 종목들의 이슈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위암 신약이 FDA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라는 소식이 오전장에 전해졌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모회사인 제일약품이 상한가 직행하는 데 성공했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역시나 두 자릿대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함께 섞여 있어서 3월 말부터 4월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슬슬 나오는 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심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에 대한 반등도 오늘 강하게 나타났는데 루닛에서도 이슈가 있었지만 또 식약처에서도 의료 AI 이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정책 간담회 개최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오후장에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인 종목이 온코크로스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으로 확인됩니다. 제약바이오 시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관련한 제일약품이 상한가 직행하는 데 성공하고요. 알리코제약도 최근 이슈와 함께 등락을 반복했는데 오늘 상한가 시도 오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 다시 커지고 있고요. 미국 매출 찍힐 수 있을지 코오롱 티슈진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바닥에서 크게 급등했습니다. 알피바이오, 신테카바이오, 의료 AI 쪽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의료 AI에 대한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루닛 같은 경우는 오후에 5%대 급등하는 흐름도 나오긴 했는데요. 자, 딥노이드가 루닛의 상승세를 조금 추월했습니다. 현재 딥노이드 8%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도 미국과 관련한 이슈 오늘 공시를 했고요. 6%대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료 AI는 제약바이오처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접근은 어떻게 할지 마감 스포트 시간에 알아보시죠. 네, 마감 스퍼트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IS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물론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사실 탄력도 면에 있어서는 좀 주춤한 오후장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오전이 좀 더 강하기도 했고요. 이 속에서 그렇다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섹터 그리고 종목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도 한화가는 열일합니다. 사실 한화가가 어제 시간외 시간에서 공시를 또 내게 되면서 한화의 이 지칠 줄 모르는 약진이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호주 오스탈 인수 대작전. 왜냐하면 미국의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성격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확실한 수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 네. 한화는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늘 높다, 괜찮을까요? 이 얘기만 지금 몇 주째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뉴스 재료 가치가 좀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상방을 열어놓고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싶네요. 일단 하나오션이 갭을 만들어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오션이 조금 부담이라면 기자재단으로 엔진이 또 오늘 대안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장초부터 좀 수군몰이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지분이 있는 시스템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력을 계속 봐야 되는 게 맞는지 점검해 주신다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지금 하나그룹 내에서 오늘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강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엔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한 이유는 역시 그 종목 중에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부담이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오스탈사를 인수한 게 한화의 그 호주 법인이에요. 예. 한화 호주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시스템하고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시스템 60%, 그 에어로스페이스가 40%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막상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엔진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대적으로 엔진이 좀 이제 덜 오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오스탈 지분을 인수한 게 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9.9%. 그러니까 총수익 수합 계약까지 하면 19.8% 지분 인수하면은 기존 대주주가 지금 17.1%거든요. 그럼 이제 최대 주주의 지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오스탈이라는 회사가 사실 호주 회사긴 한데 사실 사업은 전부 다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면은 그 미국 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보면은 미국 내 소형 그 수상함이라든가 군수지원함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업체를 인수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작년에도 원래 하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이게 두 번째 시도에서 결국은 이제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한화그룹이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함정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 갖다가 좀 의지를 밝혔다. 필리조선소 인수에 이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어떤 그 방산업체까지 인수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미국 내에서의 사업에 대한 의지. 결국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법안을 사실은 지금 뭐 바꾸고 법안을 이제 수정하고 이런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존스법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에서는 약간 그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법안을 꼭 그 수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길을 찾아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본격화시켰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뭐 하나엔지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상대적으로 하나그룹 내에서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오히려 엔지니어든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주가적인 흐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저는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밸류적으로도요. 차영주 소장님 도와주세요. 사실 하나에어로는 단가가 높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기도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70만 원대니까요. 한화 엔진, 한화 시스템에 있어서는 사실상 너무너무 좋은 한화가 이기는 한데요. 한화에어로를 못 사기 때문에 산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각각이 너무 좋아요. 네네. 각각이 너무 좋고 하나 엔진과 하나 시스템도 제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바닥에서 계속 MTN 추천드려왔고 어제 개장 방송 저를 보셨으면 제가 하나 시스템이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하나 시스템을 사겠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만 보고 예. 하나 엔진도 좋고 하나 시스템도 좋고 하나 에어로 제가 어제 이 뉴스 나오기 이전에 개장 때 다 언급을 했고 일단 대장은 한국항공우주고 네.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둘 다 차트가 부담이 되니까 그렇다면 저라면 하나 시스템을 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나온 거죠. 자, 각각 다 좋습니다. 한화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네. 각각 다 좋습니다.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마린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엔진을 파는 기업이죠. 우리가 중국에서 배를 만들어도 우리 엔진을 써야 되거든요. 따라서 하나 엔진과 현대마린솔루션에서 그 부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첫 번째 올랐을 때가 뭐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스페이스X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시스템으로 올라갔었던 게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뒤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되는 거죠. 더 싸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개념은 약간 좀 우리가 차이가 있죠. 네.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지분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그리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지금 제가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같은 얘기인 게 뭐냐면 현대의 지배구조 개편 나왔을 때 현대 글로비스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차기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라는 점을 MTN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어요. 그 뒤로 하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는 방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통합적인 회사를 만들어가면서 로키드 마틴이 자기들의 롤모델이라는 점을 김승현 회장께서 직접 밝히신 겁니다. 따라서 방산의 진심인 회사고요. 따라서 방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하나로 다 모으고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승계하느냐?
장남한테 승계하는 구도가 짜여져 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한화는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고 솔직히 저도 저기 이동근 그 대표하고 생각이 같은 게 일단 지금은 저도 좀 두려워요. 이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스커스 걸고 들어가야죠. 이건 맨날 안 그러면 껄무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어느 누구도 내일 어떻게 될지는 우리 여기 있는 세 사람 다 몰라요. 그리고 모든 주식주에도 다 몰라요. 그래서 껄무새가 안 되려면 로스커스 걸고 들어가야 되고 그 방법이 아니고 안정적인 걸 살려면 한화 시스템. 그 다음에 나는 미래를 본다라고 한다면 한화 엔진. 각각 재료가 다 다르다. 그리고 다 좋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 재료 하나하나가 더 좋기 때문에 뭐 한화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플러스 그 하나그룹주라고 해서 하나투자증권에서 만든 그 ETF 상품은 지금 신고가예요 맨날. 왜냐면 하나그룹만 모아놔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뜯어봐도 다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로스컷 잡으면서 가는 관점 계속 저희는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깜짝 놀랐죠? 알테오젠입니다. 우리 두 대표님, 소장님과도 얘기 많이 나눴던 기업인데요. 자, 결국에는 오늘 아랫꼬리가 또 기회였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동근 대표님, 네. 결국에는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장기 보유자분들도 참 많으실 거고 단기로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단준, 장기가 다 가능한 이 LO의 모멘텀상 어떤 전략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좀 주가를 괴롭혔던 노이즈가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나왔던 재료,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하고의 어떤 그런 그 원천 기술 수출 계약 체결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들은 역시 그 머크 할로자임의 특허권과 관련되어 있는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남아있다라면 과연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렇게 뭔가 그 알테오젠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했겠느냐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특히 이제 규모 자체가 지금 총 규모가 13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의 계약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영국 법인 계약은 임상 물질에 대한 계약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이제 이런 재료에 반응을 해서 주가 강세를 보였고 고점을 뚫었고 오늘도 이제 강하게 출발했는데 이제 차익 매물에 또 나오죠.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또 받았는데 또 반면에 또 아랫꼬리를 달았다는 부분 좀 이제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이런 그 향후에 이제는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어떤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떨어지는 과실이 얼마나 이제 이런 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결국 그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좀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좀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의 뷰를 주셨고 사실상 할로자임 특허 분쟁이 늘 발목을 잡았었거든요. 40만 원만 넘어가면 그 이슈가 좀 같이 괴롭혔었던 알테오젠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해소했다라는 차원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쭉쭉쭉 갈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펀더멘탈 부분은 이동근 대표께서 잘 설명을 네. 하셨고 이제 차트나 수급 면에서 보면 일단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요일하고 네. 목요일이 좀 중요한 내일, 포인트가 모레?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밑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45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장중으로 놓고 보면 오늘이 이제 고점입니다만 예. 45만 원에 대한 벽이 현실로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현재 45만 원이 올라가는 것이 찐 의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요 45만 원대, 요 45만 원대가 지금 현재 관건이 되는 건데 지금 거래량이 분출했던 게 작년 11월 중순에 35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의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걷었던 물량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일하고 모레 이것을 뚫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 45만 원대 부근에서 멈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 45만 원 부근에 멈춰 있다? 그러면 뚫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음봉이 40만 원대 다시 음봉이 하나 나오면 이게 하루 이틀 더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재료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이다라고 본 게 얼마 쉬었냐? 10월, 11월부터 대략 한 5, 6개월 쉬었습니다. 예.
5, 6개월 쉰 건데 쉰 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봐야죠. 주봉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쉬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단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번 주에 향배가 결정이 날 거다. 보고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 제가 하이닉스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45만 원을 안착하는 게 매수 신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들어가라는 전략보다는 내일과 내일 모레 그리고 이번 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45만 원 공방에서 과연 어떤 차트가 만들어지는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알테오젠에 여러분 45만 원에 선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흐름 보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정말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쪽 의료 AI입니다. 사실 오늘 뭐 리포트도 있긴 했었어요. 앞으로 이쪽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거든요. 의료 AI가. 근데 그거는 모두가 생각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GTC에서도 사실상 의료 AI로 신약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준다면 더 꿈틀거릴 수 있는 모멘텀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동근 대표님. 네. 사실 워낙 좋잖아요. 성장성이랑 다 보이는 쪽입니다. 근데 수급이 모였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주시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이제 그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영주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실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 아침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사실은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이 AI 쪽에서 의료 AI 쪽에서 완전한 대장주는 아니었는데 부각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AI 신약 플랫폼 개발 업체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그 약물 투여 또는 이제 질병 발생에 따른 유전자 발현 데이터 변화를 AI로 이제 분석을 해서 최적의 질병과 치료제를 매칭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가 온코크로스라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리포트의 어떤 그런 내용들과 좀 많이 부합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AI 기술의 어떤 그 접합 이런 쪽이 이제 향후에는 활발해지고 의료산업 전반에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리포트와 잘 부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뭐 좋게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 온코크로스가 상장된 지가 오래된 회사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가가 한번 이제 시세를 낼 때가 되긴 됐는데 다만 이제 저는 조금은 뭐 적극적인 부분이 최근에도 보면 이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늘 또 보면은 또 약간의 그 윗꼬리를 다는 모습도 좀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오히려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그런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활발한 거래에 있어서는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을 언급 주셨는데 궁금해지네요. 차 소장님, 의료 AI 하면 루닛 뷰노 딥노이드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네. 제가 새벽 4시에 읽었어요. 새벽 4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리포트가. 그래서 6개 한 증권사에서 의료용 AI 6개 기업을 탐방을 커버를? 했습니다. 네. 예, 커버해서 다 읽어봤는데 딱 읽어보니까 온코크로스 솔직히 처음 봤어요. 제일 좋더라고요. 내용이요? 내용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라고 본다라면 뭐 이렇게 루닛부터 시작해서 셀바스 AI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JLK 뭐 다 얘기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현재 지금 플러스로 급증을 해버렸어요. 2024년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JLK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우리가 조금 이제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셀바스에도 규모가 좀 작은데, 얘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그 우리나라 유수의 제약사들과 신약 개발을 맺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보면서 딱 느낀 게, 제약사들 입장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 우리가 이제 투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임상, 지금 3상 통과하는 기업들 이번에 며칠 안 남았죠? 얘기들이 몇 개 나올 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임상 3상을 통과한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건 뭐다? 임상 3상 통과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임상 3상까지는 온코크로스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해서 거기까지 가는 단계에 있어서 얘네들은 그게 다 수익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딱 개발되고 나면 얘는 수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얘네들한테는 수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특이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온코크로스가 상당히 지금 많은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과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물론 인공지능으로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전임상서부터 들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협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미있고 일반 제약사들이 비용이 들어가서 고생할 때 얘네는 웃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도 관심 있게 봤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리포트 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포트를 저는 새벽 4시에 봤지만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출근해서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밑줄까지 거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신규 상장되면서 이 변동성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문서화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긴 호흡으로도 밀릴 때마다 아까 이동근 대표랑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빠르게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오늘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일단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한번 한 차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걸로 끝날 기업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조정을 받는다라면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는 충분히 장을 담가도 되는 주식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온코를 더 예쁘게 봐주신 네. 거잖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온코 크로스입니다. 네. 그럼 루닛뷰노 이런 딥노이드 막 JLK 많은 종목들 가운데 네. 온코크로스가 이익이 내기 때문에 20% 정도는 이 종목 위주로 끌고 가는 전략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네. 갈 수 있는 자금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사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장을 담그는 주식들이고 그럼 ETF를 사면 되지 않을까? ETF에 아직 편입이 안 됐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제 의료계 오늘 6개가 나온 게 4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루닛 같은 경우 뭐다? 우리가 이제 그 영상, 볼파라. 영상,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단, 네. 그다음에 이거는 신약 개발 이 4가지 카테고리로 나왔는데 그중에서 지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당장 이익을 내는 건 온코크로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이라는 포인트 좀 맞춰주셨고요.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합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과열에 있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도 같이 있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LS 일렉트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수주.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나 배전 강자인데 이쪽으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공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시 나온 계약은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네. 사실 LS 일렉트릭이 잊을만 하면 이렇게 또 공시를 내네요. 사실 이제 이 LXLEC 아메리카가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 네네. 거기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뭐 배전 시스템, 전력 공급 시스템에 공급을 하는 건데 사실 뭐 이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이런 수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사 측에서도 계속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이전에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로컬 UL을 확보를 했는데 인증을 확보를 했는데 UL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런 뭐 전선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 인증을 받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런 배전 이런 쪽에서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그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LS 일렉트릭 뭐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뭐 여기서 크게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들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LS 그룹이 약간의 그 노이즈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이제 그 오너가 이제 좀 그 어떤 그 발언에서 약간 그 뭐 분할 상장이라든가 이런 발언에서 좀 약간 그 노이즈가 있었고 사실 네네.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또 주가에 좀 그 어떤 그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자리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크게 뭐 지금은 좀 부담은 좀 덜한 가격이 아닌가. 결국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그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런 수주들의 지속성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수주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복 상장 리스크로 주가가 더 빠졌다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공시가 나왔어요. 그럼 어디에 우린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이 공시는 오늘 보면 그 전체 작년 매출이 한 3% 정도, 그러니까 4% 미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 쌓여야 되는 거죠. 규모 따지는 한 1,600억 정도로 크지만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 워낙 이 전력기기 자체가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이제 이동근 대표 같은 경우는 라면 한 2개 먹으면 되지만 저는 3개 먹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라면 2개 먹는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뉴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율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600억이라는 금액을 보면 아까 같이 우리가 뭐 그 의료용 AI 정도 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지만
이렇게 덩치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 LX 일렉트릭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이동근 대표께서 정확히 찝어내신 것처럼 일단 투자자들이 여기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그래요. 근데 지금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15만 원대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태에서 한 20만 원대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슬슬 모아갈 때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주가 요거 하나만으로 결정탄 건 아니에요. 이 수주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 3%, 5%, 10%짜리가 계속 모여서 100%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점 만점 중에 3.5점 받은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들이 다행스럽게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여기서 15만 원까지 기다린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규모는 아니에요. 아무리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못 가도 기본 스쳐도 뭐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만 원 부근에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모아가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25만 원대 좀 물려 있다라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이때 물려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첫 번째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 기간이 길어질 거고 두 번째 사신 분들이 좀 물려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물타기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들이 갖고 있는 업황에 대한 전망이 워낙 밝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부, 그러니까 회사 내에 어떤 분할 상장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분할 상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간다면 물타기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지금은 조금 대응의 구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사실 리스키한 면도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한미반도체. 와, 우리 곽동신 회장님 30억 자사주 취득하고요. 그리고 좀 자신감을 또 내비쳤습니다. 후발업체인 ASMPT나 하나세미텍과는 우리가 또 상당한 기술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납품을 한다라고 해도 흐지부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세미텍 공시 보니까 한 14대 추정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흐지부지 될 거다. 하지만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오히려 주가가 더 흐지부지하네요.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뭐 이런 이슈들을 좀 악재로 인식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결국은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TC본더 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점유율 70% 수준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이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어느 정도 이런 점유율이 좀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좀 나눠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그에 대한 우려를 비치고 있는 거고요. 결국 뭐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납품업체가 다변화되면은 가격 경쟁이라든가 또 이제 공급망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한미반도체가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렇다면은 과연 HBM 시장이 향후에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지금은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지금 이제 그쪽에서도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향후에 뭐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HBM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뭐 곽동신 회장이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경쟁사들이 기술력이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일단 SK하이닉스는 콜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처음에 초도 물량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지금 얘기하는 기술력을 얼마만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주 물량이 증가될지 여부. 향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뭐 지금부터 뭐 너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한미반도체는 저는 지금 정도의 자리면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라면 괜찮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참 한미반도체 얘기 많이 나눴는데 이제는 이제 GTC에서 루빈 얘기 나오면 HBM4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의 막이 열리면 결국 그때 또 거론될 기업이 한미반도체 아니면 하나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한미반도체 자리 나쁘지 않은데 가능성과 새로움은 하나 비전 쪽이란 말이죠. 수급이나 밸류적으로는 매력도는 어디에 있어요? 매력도는 전 한미반도체 쪽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비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납품 규모가 7월까지 한 200억 정도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나온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추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얼마큼 늘어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분명 이제 5, 6월쯤 되면 이제 추가 수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하나비전은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큰 거고 네. 한미반도체는 이미 뭐 어떻게 보면 다 속살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비전은 조금 이제 애인 같은 거고 한미반도체는 지독하게 오래 사귄 친구 같은 그거겠죠. 뭐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정도니까 새롭게 사귄 애인이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독한 친구가 나한테 더 오래된 친구가 나한테 더 영향력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저는 지금 바닥은 잡은 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정도라면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를 단순하게 비유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잭슨왕의 연설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10시니까 내일 우리나라 이제 2시? 우리나라 2시에 다 이제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그런 거 나오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베팅하는 금액이 안 들어올까요? 만약에 그 뉴스가 나왔으면 내일은 늦죠. 오늘 배팅이 들어와야죠. 배팅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 둘 다. 그게 얘기가 나와도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블랙웰이 아직 도입도 안 된 상태에서 루빈 얘기가 나온다? 이건 너무 앞선 얘기죠. 물론 당연히 이제 미래에 대한 퍼포먼스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치고 한미반도체가 바닥을 잡은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구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보자.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한미반도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네요. 한미반도체.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 호흡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